방해 공정별 작업 과정 그 5번째 시간으로 2차 발효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발효하기의 수행 준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효 시 제품별 발효 조건에 맞게 발효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떠한 제품들은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발효를 해야 되고 어떠한 제품들은 습도가 낮은 데서 발효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발효시킬 때는 어떠한 조건, 즉 온습도를 어떻게 맞추어서 발효를 시켜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2차 발효 시 반죽 분할량과 성형 모양에 따라서 발효 완료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차 발효의 완료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치다든가 모자라게 되면은 정상 제품과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제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주 적당한 발효 완료점, 2차 발효의 완료점을 찾는다는 것은 1차 완료점을 찾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차 발효 시 오븐 조건에 따라서 2차 발효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음 2차 발효가 끝나면 바로 오븐에서 구워야 되는 겁니다. 오븐에서 구울 때 그 오븐 상황에 따라서 2차 발효를 내가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오븐이 열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빨리 스며들더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2차 발효를 충분히 해가지고 구우면은 빠르게 제품 속에 열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스트의 작용이 빨리 멈춰지니까 오븐 스프링이 오븐 스프링을 주는 시간이 작다. 그러니까 제품을 충분히 발효시켜서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오븐이 조금 느슨해서 열이 들어가는 속도가 늦더라 이 오븐은 다른 오븐에 비해서 이렇게 싶으면 2차 발효를 하면서 이것은 오븐의 속에서 스프링 타임이 길기 때문에 약간 덜 발효시켜서 구워야만이 정상 제품과 가장 가까운 제품이 되겠구나. 이러한 오븐 조건과 2차 발효의 조건들을 상호 생각하면서 발효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차 발효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서 공부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또 다양한 발효하기 자, 다음은 다양한 발효하기의 수행 준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발효 시 반죽의 종류에 따라서 발효 조건에 맞게 발효할 수 있다. 다양한 발효 시 제품 특성에 따라서 온도 및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다양한 발효 시 사워도 액종을 발효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다양한 발효 시 제품 특성에 따라서 펀칭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앞서서 발효하기나 1차 발효에서 하고 다양한 발효는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2차 발효하기는 보통 다양한 발효하기의 2차 발효는 그냥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 발효 단계인 사워도우라든가 액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냥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261페이지의 2차 발효에 대한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과정에서 가스가 빠진
글루텐 조직을 회복시켜주고 외형과 좋은 식감의 제품을 얻기 위하여서 이스트의 활력을 촉진시켜서 완제품의 모양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2차 발효라 할 수 있겠죠. 특수빵을 제외하고는 보통 2차 발효실의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습도는 85에서 90%가 이상적이라 했습니다. 보통 1차 발효보다는 상당히 높죠. 온도도 높고 습도도 약간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2차 발효의 시간은 제품이나 반죽 상태, 발효실 조건, 또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5, 60분 정도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죽 크기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효는 시간보다는 상태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규정 온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발효 시간이 길어지고 제품의 겉면이 거칠어지며 높은 경우에는 발효 속도가 빨라진다 했습니다. 발효 습도가 높으면 껍질에 수포가 생기고 발효 습도가 너무 높아 2차 발효 너무 습도가 높으면은 위에 표면에 물기가 생기겠죠. 그런 것이 수포가 생기는 겁니다. 껍질에. 껍질 색이 짙어지고 발효 습도가 낮으면 표피가 말라서 외관상 보기 좋지 않게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효 습도 중요하겠죠. 정상적인 발효 손실은 1, 2%이나 발효 시간, 온도, 습도에 따라서 발효 손실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발효 손실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말기 바랍니다. 보통 발효 손실이 1, 2%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발효 손실이나 있게 마련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제품 자체에 수분이 줄어들므로 해서 전체적인 무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2차 발효의 완료점은 처음 부패 3, 4합의 완제품의 7, 80%가 되었을 때가 적정 발효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2차 발효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서 가스 빼기가 된 반죽을 다시 그물 구조로 평창시켜서 바람직한 외형을 갖추고 좋은 식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2차 발효의 목적입니다. 알코올 유기산 및 그 외에 방향 물질이 생성되어서 향이 좋은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글루텐에 작용하여서 글루텐의 신장성과 탄력성을 높여서 오븐 팽창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2차 발효의 목적입니다. 반죽 온도의 상승에 따라 이스트와 효소의 활성화로 원제품의 부피에 가까운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2차 발효의 목적입니다. 보통은 한 8, 90%, 85% 내외로 2차 발효를 해서 오븐 스프링을 거쳐서 완제품의 100%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262페이지에 1차 발효의 온습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온 고습 발효하는 빵들이 있습니다. 식빵을 기준으로 할 때 2차 발효실 온도가 상당히 높죠. 이렇게 35도, 38도, 습도 85% 정도 이렇게 만드는 것. 당과자빵 등 보통의 빵은 2차 발효실 온도가 38도 내외, 습도 이렇게 한다. 고온 고습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높은 온도도 발효실의 2차 발효실의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은 빵들입니다. 보통 당과자빵이라든가 식빵 같은 거 할 때. 다음 건조 발효하는 빵들이 있습니다. 튀김빵. 튀김빵은 습도가 너무 높아서 수분이 반죽 겉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30도, 습도는 65에서 70%의 건조된, 그렇다고 해서 마르면 안 되겠죠. 마르지 않을 정도의 온도와 습도에서 건조 발효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낮은 온도에서 낮은 습도에서 발효시키는 하드 계열을
빵을 만들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계열의 장시간 발효하는 빵은 보통 온도도 낮고 습도도 약간 낮은 온도에서 한다. 또 유지가 많이 들어가는 데니시 패츄리나 냉동 패츄리 등도 2차 발효도 좀 낮게 이렇게 한다. 크로아상, 브로시 등도 유지가 많이 들어가죠. 이러한 것들도 발효기의 습도와 온도를 낮게 하여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요거는 참고사항인데 고온 건조 발효하는 것도 있답니다. 5, 60도씨에서 발효시키는 중화 만두, 요것도 이스트를 살짝 넣으면은 빵이죠. 요거 자, 교재 262페이지에 2차 발효의 온습도가 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하고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온도가 높으면 겉과 바깥 온도차가 커서 고르지 못하고 빵 껍질이 분리되기 쉽다 했습니다. 그리고 발효 속도는 빨라지겠죠. 세균 번식이 높아집니다. 온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도 밖에 나와가지고 산성이 되면은 세균의 번식이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2차 발효실의 온도입니다. 발효실의 온도가 낮으면 발효가 느리겠죠. 그리고 겉면이 거칩니다. 제품 표면이. 풍미의 생성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발효가 느리니까 이런 거죠. 반죽에 막이 두껍게 되고 오븐 팽창도 나쁜 빵이 된다 했습니다. 자, 다음 습도를 보겠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는 습도가 높음으로 해서 두껍게 구워집니다. 이것도 습도가 높으면은 껍질이 두껍고 딱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습도가 있음으로 해가 반점이나 줄무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껍질의 습도가 높아서 수분의 피막이 생겨서 기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포, 껍질에 수분 기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껍질 형성이 빠르게 형성된다. 그 앞에 거하고 동일한 거죠. 제품의 윗면이 납작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동글하게 부풀지 못하고 약간 넓적하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습도가 낮을 때는 부피가 크지 않고 표면이 갈라지기 쉽습니다. 구운 색이 불량하고 얼룩이 생기기 쉬우며 광택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습도가 낮으면 광택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제품의 가운데가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습도가 낮으면은. 그래서 보기 쉽게 뽁 올라오는 것도 안 좋죠. 둥글둥글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피가 형성돼야만이 좋은 모양의 빵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2차 발효의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의 대부분이 2차 발효 동안에 일어나지만 발효 시간이 길다고 무한정 제품이 크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했죠. 발효 시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풀지 못하고 도리어 꺼져버리겠죠. 정확한 발효 시간만이 최적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효 시간은 제품마다 다를 수도 있고 발효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 시간만 기다리지 말고 항상 상태를 파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됨에 따라서 부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쳐버리면 초과되면 감소합니다. 여린 껍질색을 띠고 거친 기공이 나타나며 외형상 균형이 나쁘고 향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과발효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시간과 여기에서 2차 발효의 시간이라고 해놨지만은 시간과 발효를 보기보다는 발효의 상태를 꼭 체크하는 버릇을 들이기 바랍니다. 반면에 시간이 짧은 경우 짙은 껍질새, 작은 부피 및 옆면이 터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발효 시간이라고 해놨지만 여러분들은 그 발효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지 말고 발효 상태라는 개념을 꼭 갖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2차 발효를 체크하기 바랍니다. 책자에
몇 분 발효하라고 해놨다고 해서 몇 분 딱 시간 되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 자, 2차 발효의 완료점 기준을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2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부피의 3배, 4배 정도 부풀었을 때 했습니다. 처음 부피란 성령한 처음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3배, 4배 이것만 봐서는 또 안 됩니다. 어떤 거는 또 더 적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요거는 평균적으로 3, 4배 했지 그냥 모든 제품이 3, 4배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완제품의 7, 80% 정도로 부풀었을 때 해놨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븐 속에서 나머지 20%나 30% 정도의 부피를 오븐 스프링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가 2차 발효의 완료점으로 보는 것이 더 부피로 볼 때는 앞에 서너 배로 부풀었을 때보다는 7, 80%의 부피가 되었을 때 완제품의 7, 80%입니다. 반죽의 탄력성으로 판단한다 했죠. 여러분 탄력성 뭡니까? 이렇게 탱글탱글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눈으로도 약간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철판에 놓고 굽는 제품들은 형태, 부피감, 투명도, 촉감 등으로 판단한다 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뭐 철판을 흔들어 보고 이렇게 하죠. 그 2차 발효 완료점을 체크하기 위해서 찰랑찰랑한 감이라든지 투명하게 보인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판단한다는 거죠. 또 틀 용적의 적당한 부피로 판단한다 했습니다. 틀을 사용하는 빵들 같으면 틀보다도 좀 덜 부풀었을 때 80% 정도 부풀었을 때 이럴 때를 부피의 2차 발효의 완료점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품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 기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반죽의 상태로 파악하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상태 파악입니다. 자, 다음은 2차 발효 상태가 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63페이지입니다. 자, 발효가 2차 발효 상태가 부족하게 되면 글루텐의 신장 불충분으로 용적이 작고 껍질에 균열이 일어나기 쉽다 했습니다. 속 결은 조밀하고 전부는 가지런하지 않게 되며 껍질의 색은 짙지만 붉은색을 띈다. 발효 부족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발효가 2차 발효에 발효가 가다하게 되면 당분 부족으로 색이 나쁘고 결이 거칠며 향기 보정선도 나쁘고 움푹 들어간 빵이 됩니다. 발효가 가다 하면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팬에 지나치거나 완제품이 찌그러질 수 있는 겁니다. 구조력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지나친 발효가 되면은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